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브랜딩 병행 수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짧게나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PD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 병행 수입이요. 병행 수입이라는 게 사실 일단 병행 수입의 정의가 먼저 좀 중요한데요. 병행 수입이라는 건 국내 독점으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가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가 독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를 정품 유통 경로에 의해서 수입을 하는 것을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행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브랜드를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병행 수입이라는 의미를 뒀냐면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 A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만든 공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공장이 어쨌든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작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 그 브랜드를 우리가 다른 국내 어떤 업체가 수입을 한다고 쳐요. 수입을 해도 다른 업체도 그 브랜드를 수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입은 가능해요. 예,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 수입은 가능해요. 그래서 병행 수입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근데 그 앞에 브랜딩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중국에서 브랜드화해서 그런 상품을 수입을 해 온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말을 제가 이렇게 합쳐서 표현한 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중국 OEM 제작을 해서 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해 놓은 그냥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브랜드가 예전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정도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SNS 채널도 가질 수 있고 마케팅 플랫폼도 가질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또 판매처도 뭐 저희가 마트에다 깔아야 된다, 이마트에 깔아야 된다, 코스트코에 깔아야 된다 이런 부담이 아니라 온라인에만 진열을 해도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에도 누구나 쉽게 물건을 진열하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호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브랜딩 해갖고 이제 독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나 수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많이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랜딩 병행 수입은 일단은 우리가 수입할 상품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딩할 상품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결하게 이야기하자면 상품 소싱이라고 해야겠죠. 상품 소싱을 할 상품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이제 인증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증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샘플을 주문을 시킨 다음에 해당 상품을 실제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인증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인증이 통과가 되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 대량 주문을 하기 전에 내가 브랜딩 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들 중국 셀러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패키지 디자인에 어떤 거를 넣고 싶어요. 로고를 어떤 걸 바꾸고 싶어요. 마감의 어떤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색깔은 이걸로 추가하고 싶어요. 이런 리브랜딩을 위한 절차들을 한 다음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서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옹꿈사의 수입대행, 옹꿈사 수입대행, 예, 옹꿈사닷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웨이하이에 있는 배대지로 중국인 셀러가 1000개 상품을 보냅니다. 그러면 수입 절차 다 밟아갖고 수출 절차 다 밟아갖고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포피엘 업체로 물건이 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마케팅 활동들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가 그리고 뭐 브랜드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바로 물건이 팔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물건이 들어왔을 때 로켓 그로스에도 상품을 넣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상품 소싱, 그 다음에 중국과 협의해서 브랜딩 하는 과정,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물건이 들어오고 생산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가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언가 액션을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랜, 기획 등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판매 시작하면 되겠죠. 또 판매를 하면서도 이제 마케팅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바이럴도 있고, 맘카페 바이럴도 있고, 카페 공동구매도 있고, 뭐 쇼츠 채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플랫폼 내에서 CPC로 하는 거 외에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은 상품 하나를 제대로 만들게 되면은 그 상품의 수명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을 한 달에 1000개 정도까지 팔 수 있는 캐파까지 늘리게 되면은 상품 하나에서 하나를 파는데 10,000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을 기반으로 내가 첫 번째 상품은 마케팅 능력을 이제 막 배우는 단계야, 마케팅을. 그런데 두 번째 상품 할 때는 그 배운 거에서 또 얹혀서 또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세 번째 상품은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지고, 조금 더 고마진이고, 조금 더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컨대 브랜딩을 해 나가는 과정이 점점점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내 거잖아요. 남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대행이나 위탁이나 브랜드 유통 같이 남의 브랜드를 대신 팔아주는 온라인 영업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품을 내가 만들고 기획하고 내가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 그 실적은 고스란히 나의 피드백으로 쌓이고 나의 이익으로 쌓이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위탁하고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이유가 재고를 보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게 부담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고를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본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이 조금 필요한데 뭐 그게 단점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 응당 그에 필요한 자본금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자본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만 원짜리에서도 충분히 브랜딩이 가능하고 500만 원 언더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따로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뭐 상품 소싱부터 디자인부터 뭐 패키지부터 마케팅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종합 예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려면 언젠간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건 배우고 어떤 건 안 하고 돈 쉽게 벌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전업을 꿈꾸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지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례를 드리려면은 일단 제 수강생분들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브랜딩 병행 수입 컨설팅을 벌써 시작한 지 3년이 훌쩍 넘었고요. 강의까지 합치면 6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해왔죠. 그러는 세월 동안에 꽤 많은 후배 셀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말만 하면 알만한 여행용 캐리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카테고리의 키워드에 이제 키워드를 눌렀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거의 한두 상품 정도는 저희 셀러분들이 꼭 계세요. 그만큼 성공 사례가 너무 많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패한 분들도 계셔. 이제 실패한 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과정이 결국에는 자기 돈을 태워서 자본금으로서 이제 재고를 사야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재고를 가지고 간다는 그런 두려움을 못 이기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실패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 땀의 결과물을 정말로 잘
반영해 주는 게 브랜딩 병행 수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투랩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잘 나가는 상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사실 크게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필요 없고, 정말 똑똑한 두뇌와 좋은 협력사 정도만 있으면 직원 한두 명이서도 충분히 매출액을 정말 한 달에 5억, 6억도 낼 수 있는 가장 큰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상품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좋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 넘는 마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30%, 40% 정도는 차지하는 마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 로켓 그로스가 굉장히 유행이어갖고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로켓 쿠팡 창고로 가는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사실 그 상품은 브랜딩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관여 상품이고 중국 포장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에서 갖고 오는 건 비슷하나 브랜딩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감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증 상품들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브랜딩으로서는 좀 상품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로켓크로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딩은 진짜 온라인 쪽에서 정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에부터 있었던 비즈니스지만 지금에 와서 더 각광받는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딩 병행 수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저희 온꿈사가 정말 잘해요. 저희는 수직 계열화를 다 가지고 있고, 뭐 마케팅 회사, 수입 대행 회사, 4PL 업체, KC 인증, 그리고 상표권을 내는 변리사님, 이게 전부 다 저희 회사인 경우도 있고 협력 회사인 경우도 있고 정말 좋은 회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오셔서 정말 노력만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저희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조금 바라만 보셔도 앞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이 하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궁금증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고요. 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온꿈사 에듀 채널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카카오톡에서 온꿈사 에듀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거기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궁금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